원종화의 현문현답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팜 성공 사례로 알려진 청년 농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농부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청년 비즈니스맨이라고 더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밀양 삼낭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딸기 시베지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밀양시는 이 시베지라고 하는 그런 딸기의 고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를 결합해서 더 좋은 제품의 딸기를 생산하고 젊은 농가들이 많아지게 해서 밀양으로 젊은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와서 창업을 해서 농가도 1억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스마트밸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 쭉 보시는 것처럼 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젊은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원종화의 현문현답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딱 그림 보니까 아시겠죠? 네, 삼낭진 딸기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농부 신병근 대표님을 만나서 농사에 대한 스토리 또 본인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 옆에 우리 신병근 대표님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작년에 2021년부터 밀양에서 저희 딸기 농장을 준비했었고 이제 22년에 첫 짝기 수확해서 이번에 두 번째 딸기를 수확하고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신병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에도 좀 아주 탐스러운 딸기가 있는데 수확해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스마트팜이 작물이 최적의 조건으로 하게 만든 그런 거라서 네. 지금 올해 제대로 된 첫 짝길인데 딴 농가보다 빨리도 나오고 더 탐스럽게도 나와가지고 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딸기 보니까 억수로 이 크기도 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딱 그냥 한 입에 여면 딱 그 맛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팜이 되었던 어떤 이 시골 농업 이거는 청년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 저 신 대표님은 아무리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결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스마트팜 이 농부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저도 그쪽에서 제일 큰 걱정이 직업에 대한 걱정이었었는데 살면서 사실 저희 100세 시대에서 뭐 다른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도 뭐 정년이 은퇴 시기가 60대 늦어도 그렇죠. 65세긴 한데 저희가 100세 시대에서 온전한 제 거를 가져야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농업은 말 그대로 1차 생산물이니까 살면서도 꼭 필요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죽을 때까지는 일단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아주 젊은 분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 농촌에 들어와서 여유로운 삶, 또 아까 말씀대로 오랫동안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농가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이 농사 그러면 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거는 흙이 있는 땅이 아니고 공간적인 면만 땅이고 다 지금 이게 딸기가 다 지금 하늘 위에 붕붕 떠 있어요. 네. 예, 이 수경 재배, 이 스마트팜의 원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와서 막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제일 뭐 다른 농부에 비해서 낫기도 하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거는 보시다시피 개별 화분에 개별 화분에 한 포기씩 심어져 있고 식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드리퍼 방식으로 해서 물 주는 양이랑 이런 것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쪽 스마트팜을 통해서 경험을 사실 데이터로 이렇게 그럼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농부 그러면 흙을 통해서 그 흙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재배된 딸기의 질과 맛 내지는 또 이 노지에서 만들어지는 이 딸기의 맛과 제품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일단 노지하고 수경 재배 딸기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지 딸기는 토양에 있는 양분을
계속 빨아들여서 네. 첫 하방, 둘째 하방, 네. 많이 해봤자 셋째 하방까지는 좀 맛이 그 땅에서 그 맛으로 할 수 괜찮고 있는데. 수경재배 딸기는 첫 하방부터 뭐 5, 6하방, 7하방까지 같은 품질의 딸기가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딸기 자체가 보시다시피 껍질이 없으니까 그렇죠. 되게 외부 환경에 민감한데 땅에 데이지도 않고 공중에서 매달려 있어서 품질 자체도 토경보다 날이 더워지는 3월, 4월 달에도 계속 충분히 수확을 할수 있다. 수확하고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가지고 땅에 대이는 순간에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딸기는 사실 물러져 버리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늘에 달려 있는 게 수확하는 데도 훨씬 쉽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수확해 가지고 시장에 가는 유통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이었는데 재배 교육만 했지 사실 실질적인 경영이나 유통, 경영이랑 유통에 대한 교육은 사실 많이 낮더라고요. 근데 소득 자체는 유통해서 제가 팔아야지 그렇죠. 돈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관행 농가에서는 말 그대로 농사만 짓는 농부가 많아서 일단 농사 잘 짓고 그 상품을 거의 농협 공판장에 내는 시스템인데 저는 작년에는 사실 공판장에도 내보고 딴 데도 내봤는데 돈이 크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생산한 그 딸기가 농산물이 그 제가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니고 경매사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고 하루하루가 맨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불안감, 스트레스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새벽에 따서 새벽에 포장을 하고 밀양이 영남 물류 단권이라 가지고 남쪽으로는 부산, 창원 이렇게 있고 그렇죠. 울산, 울산까지 북쪽으로는 대구 이렇게까지 있어서 소매로 그냥 소매로 하는 10kg 이상을 직접 가서 배달해드리는 지금 그런 시스템. 우와, 그런 시스템. 그럼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할 텐데. 오전에 다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딸기 자체도 좀 천물 들어가기 전에 딸기가 수확이 돼야지 제일 맛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셨다, 그죠? 이걸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해야 맛있는 딸기를 내가 유지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유통까지 돈이 되는 데까지 사실은 돈이 돼야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돈이 안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좀 아주 땅이 넓게 보이는데 한눈에 다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좀 평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저희가 총평수는 1,500평이고 저쪽에 관리동 저 작업동이 150평이라서 저희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평수는 1,350평 정도. 1,350평. 이거 시설하려면 돈도 좀 많이 들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얼마나 드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처음 시설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았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 교육과정이라고 있는데 2019년도에 상주에서 스마트팜 보육과정 상주까지 가셔가지고 2년 정도 우리 밀양이 생기기 전에 밀양 혁신밸리 생기기 전에 갔어가지고 거기 수료하고 거기에 수료하면은 얻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저희 스마트팜 종합자금이라는 그 대출 실행 조건이 돼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해서 밀양으로 최초로 스마트팜을 짓게 됐어요. 그럼 아까 상주도 있고 김제도 있고 전국 좀 스마트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특별히 밀양에 이렇게 정주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제가 평생 일거리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런 데서 하기보다는 밀양 오산마을이라고 여기 있는데 저희 신씨 집안 집성촌이 있어가지고 저희 삼촌 큰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계시는 마을 자리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직장 경험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스마트팜 농부로서 내가 정말 이거 선택을 잘했다고 느낄 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제가 평생 해야 될 거를 일단 먼저 찾았다라는 거에 대한 평생 직장이다, 그죠? 안정감이 있었고 직장 생활도 제가 39이라서 좀 했었는데 직장 생활이 일 잘한다고 뭐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 못한다고
뭐 저가 되지도 않고 사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맞아요. 하고 직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은퇴 시기에는 나이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해서 이건 평생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거를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연봉 받을 때 하고 지금 기대되는 소득하고 네. 어떻습니까? 금액적 차이를 본다면?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해도 네. 지금 훨씬 낫긴 한데 사실 근데 요거는 제가 투자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이제 투자는 네. 결국 기대 봐야 되니까 네, 리스크도 리스크가 있고 좀 있고. 직장 생활이야 네. 리스크는 없을 거니까 네. 스트레스는 받아도 네. 근데 대신에 요거는 온전히 제가 더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우리 대표님의 능력과 네.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훨씬 더 지금 이게 더 다른 하우스를 더 만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죠? 혹시 지금 이제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네. 밀양시가 이 스마트팜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청년 농가들에게 좀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일단은 밀양 자체가 사실 농사 짓기가 제일 너무 좋은 땅이긴 해요. 보통 이렇게 큰 시설 같은 데 거는 밀양이 좀 낙후돼 있는 네. 이유가 뭐냐면은 굳이 시설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노지에서 노지에서도 너무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밀양강 바로 옆에 끼고 있고 근처에 산도 없이 전부 다 평야고 해 가리는 것도 없이 그렇죠. 해가 늘 네. 또 들어오고 그리고 영남 쪽이라서 온도도 사실 눈도 많이 안 내고 그렇죠. 온도도 되게 이렇게 그래서 시설적으로는 좀 낙후돼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혁신밸리가 들어오면서 밀양 쪽에 그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시설이 더 들어오면은 그렇죠. 네, 이게 시설이 안 들어와서 낙후됐던 건 노지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왔는데 이제 노지가 고령화되고 또 토양도 점점 이렇게 쇠락해져 가니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걸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면에서는 밀양이 적지다. 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청년들 또 직장을 다니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뭐 메시지 좀 전하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단점이 확실히 극명한 것 같은데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온전히 제가 주인이고 오너인 건 맞지만 말 그대로 제가 주인이니까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와 조건이 맞는가를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진입하기 전에 진입하고 나서도 사실 자기가 진짜 농사 일이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는데 안 하려면 또 그냥 해도 맞습니다. 네, 표도 안 나고 또 네, 표도 안 나고 해서 이런 게 자기한테 잘 맞는지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무작정 내가 시설 지어서 이렇게 돈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건 한번 경험하고 본인의 성향하고 네, 경험하고 한번 진입했으면 좋을 것 같고 청년들이 가면은 어디든지 뭐 일자리는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전하려면은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이다. 지금 밀양시에서 스마트밸리에서 아까 창업보육센터 교육도 시키고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교육을 미리 받아보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파악해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겠다. 베스트이기도 하고 인력 대비 자기가 할 수 있는 평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데도 가보고 큰 데도 가보고 해서 한 몇 명 정도 쓰면은 되겠다라는 게 이거는 머리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해. 그럼 우리 대표님 좀 이 평소에 직원들 몇 명쯤 쓰는 가장 적정한 규모의 경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됩니까? 네, 고정으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3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저를 제외하고. 그럼 4분이네. 네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이 아까 물 틀어주고 아니요. 온도 측정하고 뭐 하죠 그분들이? 일단 말 그대로 온습도 하고 물하고 이런 제어 자체는 스마트팜에서 다 되는 자동으로 되고 사실 딸기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서 잎을 제거해주기도 하고 지금 한 것처럼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진짜 농부의 발걸음 소리로 듣고 크는 작물이 딸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잎순도 연약하고 껍질이 없어가지고 또 색깔도 곱잖아요. 곱고 연약하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관리를 해줘야 올바로 자랄 수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꽃이 피어 있으니까 아주 벌들이 지금 막 네. 많이 날아다니네요. 네, 지금 시기가 하방교책이라고 네. 첫째 하방을 다 따고 나서 따고. 이제 두 번째 하방이 막 나오고 맺히는 시기라서 화분에 심겨져 네. 있는 이 모종 가지고는 뭐라 그럴까요? 화방이 몇 번쯤 이렇게 됩니까? 한 6번. 아, 6번 정도. 일단 수경 재배는 6번에서 네. 7번 정도까지 가고요. 네, 그래서 그럼 보통 이게 사이클이 한 번 이게 맺으면 그러면 6번은 딸 수 있다는 소리네요, 1년에. 이게 자기 관리하기 나름이긴 한데 나오는 거는 뭐 7월달, 8월달, 9월달에도 나오긴 한데 네. 딸기가 껍질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새벽에 따고 오전에 작업을 해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 외부 온도가 높아가지고. 네, 물이 돼서 아. 상품이 안 돼서 사실 그때 되면은 네, 상품을 못 내서 그렇죠, 유통하기도 네, 힘들고. 그럼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뭐 꿈이라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딸기로 하기에는 좀 과한 스펙이긴 한데 예. 평생 딸기 농사만 지으려고 제가 농부가 되려고 여기에서 정착한 게 아니라 예. 농산물을 통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생산한 농산물 유통, 가공 그리고 저 지금 체험도 하고 있어서 예. 뭐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직판이라든지 네. 고객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아니 우리 신병근 대표님 그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차 산업, 네. 1차에서 했던 걸 가공하거나 또 물류를 통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네. 아까 영어 영문학 전공하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해외 수출까지 좀 하셔가지고 네. 또 교육도 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스마트팜 원리도 좀 배우고 네. 이렇게 체험도 하고 그런 교육까지 좀 가미하면 아주 좋은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딸기만 놔둘 게 아니라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아주 이게 탐스러워.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와, 이 사이즈도 이 크고 아주 색깔도 예쁩니다. 어디 상처난 것 하나도 없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선도도 아주 좋고 이 과즙이 아주 적당한 물이 있네요. 네, 네. 예. 여러분 저 혼자만 먹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은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솔라루트 팜입니다. 솔라로스팜 소매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곳에 한번 오셔가지고 아니면 전화 우리 대표님 뭐 나중에 우리 필요하면 전화번호 밑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전화해서 택배로도 해주시나요? 네, 택배도 아직 택배로 계획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게 네. 사실 택배로 뭐 보내가기는 이게 자체가 좀 상처도 날 수도 있고 물러지기도 하고 네. 그죠? 그래서 택배는 그런데 직접 오십시오. 직접 오셔가지고 사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우리 저 신병근 대표님 혹시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오는 거는 사실 농사만 지으려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농산물을 대상으로 자기가 농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이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꼭 도전하시기 전에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밀양 삼낭진에 있는 솔라루트팜 신병근 대표님 모시고 이 스마트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꿈이 있는지 또 밀양 삼낭진 딸기의 가치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온종아의 현문현답 좋아요 구독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게요. 감사합니다.